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을 뒤흔든 반란자 이괄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24년 인조 2년 2월 8일 인조는 도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인조가 이렇게 갑자기 피란길에 오르게 된 것은 국병사 이괄이 정예병력 1만을 이끌고 도성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이괄은 인조를 도와 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반정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괄은 본디 역심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중앙의 신하들이 그를 역적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반정 이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입성한 서인들은 또 다른 반란을 걱정하며 심기가 곤두서 있었고 같은 공신들끼리도 각 계파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 와중 다른 계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역모설을 퍼뜨리기까지 하는데 이괄의 난을 촉발시킨 것은 이괄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문의, 이후, 건진, 정방열 등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조에게 직접 이괄과 그의 아들 이전, 그리고 이괄과 친한 북인 세력 한명련, 정충신, 기자헌, 이시연 등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며 이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인조는 우선 이들을 추국하라고 명령했고 추국관들은 조사 끝에 이들이 무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자들을 처단할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역모를 고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권력의 중심인 서인들이라 오히려 단합하여 이괄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방의 병력들을 지휘하고 있는 이괄을 섣부르게 건드렸다간 정말로 역심을 품고 도성으로 밀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인조는 대신 이괄의 아들 이전과 한명련을 소환해 국문을 하자며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서인들은 끝까지 이괄을 잡아와 국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권력의 핵심이며 인조반정 최고의 공신 중 하나이고 서인의 대표 주자였던 이기가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와 인조의 대화를 기록한 인조 2년 1월 21일에 기록이 있습니다. 전하, 이괄이 몰래 다른 뜻을 품고 강한 군사를 손에 쥐었으니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는 반드시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역적들의 흉모가 드러났으니 그를 잡아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괄은 충의로운 사람인데 어찌 역심을 품었겠는가? 이것은 흉악한 무리가 그의 위세를 빌리고자 한 말이다. 사람들이 경히 역모를 꾀했다고 고한다면 나는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괄의 일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이처럼 인조는 이괄을 두둔하고 그에게 집중된 의심을 절대 믿지 않고 그를 믿었습니다. 이괄은 인조반전 때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농공 행상을 할 때엔 2등 공신에 그쳤습니다. 거기다 판서 같은 고위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도 병마사로 임명되어 변방으로 떠나게 되었죠. 이괄은 이 부분에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역심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변방에서 휘하 부대를 정비하고 혹시 모를 침략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힘썼습니다. 이괄이 중앙의 요직을 받지 못하고 논공 행상에 대한 앙심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인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시각이며 당시 평안도 병마사는 조선의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당시 북방엔 광해군이 명과 후금 중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정책을 쓰다가 인조반정 이후 다시 후금을 적대시하고 명을 섬기는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후금과 조선 사이엔 위험한 기운이 돌던 시기였습니다. 즉 이 당시 이 북방 수비대의 도원수와 부원수는 조선의 운명을 맡은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조가 그를 평안도 병마사로 보낸 것은 그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조는 많은 상소가 올라오던 시점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이괄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괄을 직접 소환해 국문하자는 요청을 모두 물리쳤으나 서인들의 등살에 밀려 그의 아들 이전과 순변사 한명련을 소환해 국문하기로 타협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조는 믿어줄 거면 아예 믿어줬어야 했습니다. 이괄은 안 그래도 조정의 실세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가장 믿고 신임하는 순변사 한명련이 역모 혐의로 체포되어 압송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아들 역시 도성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괄은 이 칼날이 결국은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걸 알았고 반정 때부터 자신과 대립했던 김류와 서인들이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부원수였던 이괄은 전방 15,000의 병력 중 1만을 가지고 있었고 도원수 장만은 5,000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괄은 이렇게 역적으로 몰려 죽느니 차라리 자신의 군대로 도성으로 쳐들어가 천하를 장악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즉시 병력을 동원해 압송되던 한명련을 구출합니다. 또한 그의 아들을 잡으러 온 선전관과 의금부 도사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할 뻔했던 조선에서 가장 많은 병사가 투입된 반란 이괄의 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괄 휘하의 병력은 전방의 조선 최고의 정예군이었고 파죽지세로 도성으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괄은 수하들을 각 진영에 보내 도성에 변이 생겼으니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간책을 써서 가능한 저항 없이 빠르게 도성으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도원수 장만은 뒤늦게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이괄의 병사는 최정예이며 자신의 병사보다 훨씬 많기에 평양성으로 들어가 싸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괄은 반란의 목적 자체가 빠르게 도성으로 진격하여 왕을 사로잡는 것이기에 여러 성들을 지나쳐 거침없이 남진하게 됩니다. 황주에서 독전어사 최연이 이괄과 맞섰으나 패배하였고 이어 수안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역시 관군이 대패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 평산에서도 관군이 패퇴하여 인조는 결국 심각함을 느껴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괄의 부대는 파죽지세로 정춘신과 남이용의 부대까지 격파하고 경기도 평산 마탄에서 관군이 대패하고 방어사 이중로와 이성부까지 전투 중 전사하자 인조는 결국 공주로 몽진하기로 하고 도성을 버리고 서둘러 도망가게 됩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인조는 피란길에 몸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그런 난장판에서도 혹시 모르니 지금 세자를 세우자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인조는 원자가 이제 12살이고 자기는 정정한데 뭔 헛소리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죠. 인조는 급하게 나오느라 겨우 수십 명의 군사의 호의를 받았고 먹을 것조차 챙기지 못하여 양재역에 도착해서야 유생 몇 명이 바친 콩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합니다. 또한 반란군이 뒤쫓아온다는 말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조의 피란길은 굴욕 중에 굴욕이었죠. 인조는 다음날 수원부에 도착하였는데 인조는 이미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2월 12일에 천안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괄은 인조가 도망간 후 바로 개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월 11일에 한명령과 함께 도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이때 인조의 어가는 수원에 있었는데 이괄이 빠르게 군의 기마대를 떼어 어가를 뒤쫓게 했다면 역사는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괄은 도성을 장악했다는 것에 만족하여 왕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늦추게 됩니다. 이것은 그를 영원한 역사의 패배자로 만들게 되는 실책이었죠. 도원수 장만과 정충신은 파죽지세의 기세를 가지고 도성을 점령한 반란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하다가 도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안령을 점령하기로 하고 정충신이 곧장 안령을 점령하자 위협을 느낀 이괄은 병력의 우세를 믿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정충신은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조총과 화살을 퍼부었고 이괄을 대패시킵니다. 이괄은 도망을 가게 되고 정춘신은 그를 뒤쫓습니다. 이괄은 결국 도망가다가 내분이 생겨 그 휘하 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한명련, 이수, 이전 등 그의 동지나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이괄의 부하들은 그 목을 가지고 공주로 달려가 인조에게 바쳤고 인조는 2월 19일에 공주를 떠나 22일 다시 도성으로 입성합니다. 이괄은 조선 최고의 정예 병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반란에 성공했었으나 도성을 점령했다는 만족감에 그가 진정으로 천하를 쥘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역사의 반역자로서 남게 됩니다. 그는 본디 반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조 역시도 그가 반란을 꾀한다는 모함들을 믿지 않았고 그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이괄은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 실제로 반란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은 서인들에게도 크게 있습니다. 역사는 이괄을 단순한 패배자의 배신자로 기록하지만 이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란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었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서 역사를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되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이에서 어떤 암투들이 일어났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양쪽을 잘 파악해야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괄의 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